저희가 센서리 모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흔들리는 표면 위에서 움직인다든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관절을 보호하고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해주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에서 골프 선수 전문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는 TPC 센터장 강일묵입니다. 네, 저희 TPC는 총 3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필라테스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웨이트 트레이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전반적인 펑션을 담당하는 저, 이렇게 총 3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 3분의 선생님이 각각의 선수를 각각 평가한 다음에 그 선수에게 가장 알맞은 움직임을 파악한 후 그 움직임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마트 스트렝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선수의 각각의 근육의 질과 밸런스를 상하, 좌우, 앞뒤를 이제 측정한 후 그 선수의 가장 알맞은 이제 시스템 그리고 무게, 세트를 설정한 후 그 운동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그 선수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리치료사 임상 경력이 지금 벌써 원래 이제 18년 차인데 한 10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매일 병원에서 하루에 30명, 40명씩 이제 재활 치료랑 환자를 케어하다 보니까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게 돼서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골프가 좀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골프를 뭐 전문적으로 트레이닝한다는 개념이 없었을 때인데 그때 마침 선배님께서 이거를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건물로 시작하면 진짜 땅 파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선수들 예로 들면은 매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거의 6개월, 7개월간의 시즌을 보내야 되는데 프로암, 그 다음에 뭐 스폰서 이런 시작까지 가면은 거의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정을 소화하려면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은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은 곧 정신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골프라는 그 시합의 게임에서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한 실행을 해야 되는 스포츠인데 체력이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타 한타가 중요한 골프 시합에서 그런 이제 실수들이 반복되면은 경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은 기본 중에 기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몸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골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얼라이먼트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코치님이나 전문적인 선생님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골프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 주니어면 주니어, 아마추어면 아마추어, 프로면 프로, 그리고 현재 실력 상태, 그 선수의 마인드, 그 선수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님이 원하시는 움직임, 그리고 그 선수가 원하는 움직임, 제가 원하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선수한테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그 선수를 어떻게 진심으로 이해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수마다 달라요. 선수마다 다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주니어냐 아마추어냐 프로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주니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파워면 파워, 지구력 지구력, 부상 방지면 부상 방지.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있게 들어가줘야 되고 아마추어, 고등학생 이상급부터 프로들까지는 그 선수가 원하는 게 있어요. 피지컬이 작은 선수들은 파워를 좀 많이 올려야 되는 선수들이고요. 피지컬이 좀 좋은 선수들은 좀 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키가 크다 보니까 힘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상이 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상 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좀 힘들지만은 저는 기준을 잘 치는 선수로 기준을 잡아요. 이건 비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표본이거든요. 잘 치는 선수를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는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뭔가 성취감을 못 이뤘을 때는 이럴 때는 상위급 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행동과 말을 한다는 좀 표현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선수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줘요. 그러고 나서 그걸 성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결국에는 그 트레이닝의 난이도를
선수마다 조금씩 다르게 줘요. 그래서 그 선수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주기.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저만의 약간 트레이닝 스킬입니다. 저희 센터에 오는 선수들은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시그니처 운동들을 좀 되게 많이 바래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 중에 운동 조절과 일단 리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원해요. 특히 첫 번째가 이제 리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리듬은 많은 골프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골프 종목 항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은 정확한 그 리듬에 대한 개념과 그 체계적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프 트레이닝 시작할 때도 보면은 그 리듬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일본에서 뭔가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이 있다고 얘기 듣고 그걸 배웠어요. 그걸 배워서 이거를 어떻게 골프를 접목을 시킬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게 지금 저희가 TPC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듬 트레이닝인데, 저희 TPC에서는 골프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리듬과 연결시켜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 리듬이란 거는 일정한 시퀀스, 그 순서의 움직임을 일정한 속도, 그 템포로 리드미컬하게 강약 조절하는 움직임이 가장 좋은 리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TPC에서는 그런 리듬 트레이닝을 시그니처 운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운동 조절이었죠. 우리가 힘을 쓰고 싶은데, 힘을 쓰고 싶어서 뭘 하냐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키운 힘을 쓸 줄을 몰라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손끝부터 발끝까지가 이어져 있는데, 힘이 이어지는 링크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잘하는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이 몸을 이렇게 이어주는 운동, 흔히 얘기해서 링키드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TPI 프로그램은 정말 체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하게 많은 선수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체계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스템화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아마추어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엘리트급 선수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주니어나 뭐 아마추어 중학생 이런 선수들까지는 적용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만의 스윙이 완성되어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선수한테 그런 일률적인 시스템 안에서 평가 틀 안에서 거기에 맞춰버리면은 선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상이란 단어는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1순위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물리치료 출신이기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재활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부상이란 거는 스포츠 선수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막을 수는 없어요, 부상 자체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루틴에 대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어야 되는데, 그 루틴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많지만은 짧게 얘기하면은 아침에 때 스트레칭, 연습하기 전에 스트레칭, 연습하고 난 뒤에 운동, 시합 전날에 하는 운동, 시합날 아침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어릴 때부터 루틴화가 되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한 1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는 주니어 선수들은 정말 한 1년 동안 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지겹도록. 근데 그렇게 1년, 2년, 3년 하고 나면은 그런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당연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합을 하고 나서 아프더라도 2번, 3번 운동할 때가 왼쪽 팔꿈치가 아파요. 그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 아니까 그럴 때는 왼쪽 삼두가 문제니까 그 삼두에 뭐 여기를 좀 풀어줘, 아래쪽을 좀 풀어줘, 아니면 위쪽을 좀 풀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불편하니까 여기 좀 풀어야겠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루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운동으로 접근할 때도 저희는 관절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집중해요. 그래서 관절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감각 세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운동들을 저희가 센서리 모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뭐 흔들리는 표면을 위해서 움직인다든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관절을 보호하고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해주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뭐 진짜 10분, 15분 이상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충분히 몸이 올라오고 나서 메인 포크 피크를 쳤을 때 한 5분 정도? 중요한 거는 그 동작을 해서 부상을 입을 수는 있겠죠. 오버되면은 이제 입을 수 있는 거지만은 결국엔 그 동작을 하는 거는 스윙 때 그 동작을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한 워밍업을 하고 가볍게만 진행을 한다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피지컬과 파워.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거리는 모든 선수들이 은퇴할 때까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추구하지 않으면 비거리는 줄 거니까요. 근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피지컬과 파워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태라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모터 컨트롤이 있고요. 두 번째가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운동 조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힘을 쓸 수 있는 구조에서 뭔가 링크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링크가 하나가 느슨해지거나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힘을 100% 쓰지 못한다면 당연히 비거리는 늘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몸을 100% 쓸 수 있는 거, 100% 이상 아니 110%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타이밍인데, 결국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클럽이 임팩트 시점을 지날 때 최대 가속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비거리거든요. 힘도 중요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타이밍은 이제 도구를 좀 쓰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항을 좀 준다거나 좀 무게를 준다거나. 저희 센터에서 공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스피드 트레이닝 자체가 이제 마하3 스피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인정하는 제품과 미국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는 비거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동성과 안정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죠. 가동성이 가장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골프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움직임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퍼포먼스로 나오게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부분의 움직임을 컨트롤해서 유연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몸 전체의 유연성을 좀 주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고요.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전체적인 움직임을 강화시켜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죠. 유산소랑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뭐 무게를 많이 드는 개념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저강도 고빈도의 운동을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kettlebell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kettlebell 스윙이라든지 뭐 터키 겟업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좀 횟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번 할 때마다 한 100번씩 100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뭐 무동력, 종목이 다를 뿐이지 결국엔 인터벌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5세트에서 20세트를 하면은 상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10세트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12세트, 그 다음에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15세트 이상씩을 올 때마다 매일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다 똑같겠지만 저는 이제 센스가 있어야 생각해요. 센스가. 그리고 그 센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저희 센터에 이제 모토가 있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 링컨의 말을 좀 인용한 건데, 선수의 이한, 선수를 위한, 이 세 가지가 센터 운영하는 모토인데, 저는 다른 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선수만 생각했어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선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선수가 도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내가 이 선수를 트레이닝 시켰는데 내가 이 선수한테 실수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더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 찾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선수한테 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수한테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선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서 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자기 것만의 그 프라이드가 있는데 저는 없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궁금해요. 저 선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선수를만 생각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은
좀 더 나은 트레이너 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살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진짜 꿈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목표와 계획은 없는데 하나의 바람은 있어요. 이 선수에 향한 이 열정과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죠. 이 마음이 정말 지금 또 불타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오랫동안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뭔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상상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은 한 5년, 10년 뒤에는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제가 5년 전에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골프란 애증입니다. 정말 저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힘들어할 때, 저희가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하지만 결국엔 그 땀이 가끔씩은 눈물로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선수가 골프 때문에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인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골프라는 게 정말 재밌고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 왜냐면 어린 선수들이니까, 뭐 어리다고 안 울고 나이가 많다고 안 우는 게 아니니까, 어린 초등학생 3학년부터 나이 많은 30살까지 어른까지 다 울게 하는 게 이 골프다 보니까 이렇게 싫을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또 우승해서 오고 메이저 우승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 보면 또 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는 저한테 애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